아가씨, 일 끝나고 같이 술 한잔 할까요? 젊은 남성이 일하는 20대 여직원의 허리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더는 일하는 중이라. 여직원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며 여직원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어디 가려고? 나랑 얘기 좀 하자. 나 주세요. 여직원이 필사적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남성의 손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아이고, 손님. 직원한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구석에서 청소하던 60대 여성이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구부정한 어깨에 낡은 청소복을 입은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 청소부가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쳐? 젊은 남성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보였던 신사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직원이 곤란해해서. 이런 늙은 쓰레기들은 다 내쫓아야 해. 철썩 뺨을 때리는 소리가 고급 VIP 라운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청소부는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어차피 이 빌딩은 내 거가 될 거고 제일 먼저 너 같은 것들부터 정리할 테니까. 술에 취한 남성은 주변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쓰러진 여성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VIP들만 오는 이런 장소에 이딴 쓸모없는 것들이 기어다니고 있으니까 품격이 떨어져. 발길질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쓰러진 청소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적어주세요. 하나씩 확인하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엄마, 상훈 오빠와 결혼하려고 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 거실에서 27살 딸 지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강미영에게 지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10년 전 남편을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잃은 후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1000억대 부동산 사업을 일궈온 그녀였습니다. 똑똑하고 성실한 딸이지만 아직 이 험한 세상의 진짜 모습을 모르는 순수함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영은 항상 바랐습니다. 딸이 진정으로 좋은 남편을 만나길 말이에요. 상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0년간 부동산 업계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던 그녀였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가족 일은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대기업 부장의 해외 유학파래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지수한테도 정말 잘해주고 예의도 바르고 완벽한 남편감이에요. 24살 아들 태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상훈 형은 정말 대단해요. 외국에서 공부하셔서 영어도 완벽하고 법률 지식도 해박하시고. 미영은 딸과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이런 직감은 보통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엄마, 상훈 오빠가 이번 주말에 정식 인사드리러 오겠대요. 지수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지. 직접 만나봐야겠구나. 미영이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어딘가에서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으니 자신이 소유한 3개의 빌딩도 그 불빛 속에 우뚝 서 있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지켜온 소중한 자산들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딸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왠지 불안했습니다. 혹시 그 자산 때문에 나쁜 사람이 접근하는 건 아닐까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미영은 일부러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상훈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오후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수가 뛰어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오빠? 문 밖에는 키 180cm의 건장한 체격에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상훈이 정중하게 90도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예리한 눈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습니다. 인사할 때 시선이 잠깐 다른 곳을 향했다가 돌아왔어요. 마치 연기하는 것 같은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목에 찬 시계를 보는 순간 미영은 미세하게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고급 브랜드 시계 같았지만 미영의 눈에는 미묘한 차이가 보였어요. 오랜 사업 경험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눈이 생겼거든요. 어서 와요. 지수가 많이 기다렸어요. 지수가 뛰어와서 상훈의 팔짱을 꼈습니다. 오빠, 우리 엄마세요. 정말 멋지시죠?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네요. 제가 존경하던 분입니다. 상훈의 말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그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어요. 존경한다고 하면서도 눈에는 다른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자신의 것을 바라보는 듯한 시선이었죠.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상훈은 완벽한 매너를 보여줘서요. 와인을 따르는 자세, 대화 예절,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상훈 씨, 어떤 일을 하세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해외 투자 업무를 맡고 있어요. 해외 투자라니 흥미롭네요. 어느 나라 쪽 업무인가요? 미영이 의도적으로 자세히 물었습니다. 주로 동남아시아와 유럽 쪽이요. 요즘은 싱가포르 프로젝트가 바빠서요. 상훈이 자신있게 대답했지만 미영은 그의 표정 변화를 포착했어요. 구체적인 질문을 받을 때마다 미세하게 긴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법률 지식도 해박하시다고 들었는데요. 아, 업무상 필요해서 조금 공부했을 뿐이에요. 상훈이 겸손하게 말했지만 그때였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개정된 부동산 관련법은 어떻게 보세요? 미영의 날카로운 질문에 상훈이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그건 아직 자세히 검토하지 못했네요. 변명이 너무 어색했어요. 정말 대기업에서 투자 업무를 한다면 부동산 관련법은 필수였거든요. 식사가 끝날 무렵 상훈이 자신의 계획을 털어놨습니다. 결혼 후에는 어머님의 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오빠, 정말 어떻대? 지수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요즘 부동산 업계도 효율성이 중요하잖아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상훈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기운이 섞였습니다. 불필요한 비용이요? 미영이 되물었습니다. 네,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개선하면 수익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미영의 혈관에 차가운 것이 흘렀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라니 이런 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어요. 마치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직원들과 가족 같은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경영은 감정보다는 합리성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상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이 미영에게는 소름 끼쳤어요. 그들이 돌아간 후 미영은 서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훈과의 만남에서 느낀 불안감이 계속 마음을 짓눌렀어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속에 감춰진 차가움, 사람을 도구로 여기는 듯한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재산에 대한 과도한 관심.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지만 20년간의 사업 경험이 경고하고 있었어요. 이런 직감은 보통 틀리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미영은 비서실장 박 실장을 불렀습니다. 실장님, 어제 상훈 씨를 직접 만나봤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요. 어떤 점이 걱정되시나요? 그냥 느낌이 와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럽달까요?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은밀히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후 박 실장에게서 충격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상훈 씨가 다닌다는 회사에 직접 확인해 봤는데 박 실장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그런 이름의 부장은 없다고 합니다. 미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더 있나요? 사설 탐정을 통해 신원 조사를 해봤는데 겉으로는 완벽한 이력서가 나와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학력 증명서의 날짜가 미묘하게 맞지 않는다거나 전 직장 동료들 중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미영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지수와 결혼한다고. 그날 저녁 미영은 지수와 태민을 불러앉혔습니다. 지수야, 상훈 씨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오빠가 뭐 잘못했어요? 지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결혼은 평생 일이니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엄마는 항상 그래요. 사람을 너무 의심하고. 지수가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상훈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한테도 잘해주고 미래 계획도 확실하고.
미영은 답답했어요. 가족들이 모두 상훈의 편이었거든요. 게다가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득감과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 뿐이었죠. 알았어.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엄마, 저 이미 마음 정했어요. 다음 달 안에 정식으로 약혼하기로 했거든요.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가족들의 반대가 너무 강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혼자 자신의 빌딩을 둘러봤습니다. 야간 근무 중인 직원들을 봤어요. 경비원, 청소직원, 관리사무소 직원들 모두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훈 같은 사람 밑에서 일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끔찍했어요. 그때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직접 확인해보자. 상훈의 진짜 모습을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는 거예요. 미영은 오랜 친구인 특수분장 전문가를 떠올렸습니다. 영화계에서 일하는 최고의 실력자 이철민이었어요. 변장을 해서 상훈 주변에서 관찰해보자.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딸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철민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영아, 갑자기 무슨 일이야? 철민아, 부탁이 하나 있어.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 물론이지. 하지만 왜?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할게. 우선 60대 청소부 같은 모습으로. 철민은 의아해했지만 미영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놀라운 변신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꾸준한 운동으로 단정한 체형이었던 미영이 특수분장을 통해 구부정하고 초라해 보이는 60대 여성으로 변했어요. 거울 속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김순자라는 새로운 인물의 탄생이었죠. 순자 씨, 내일부터 빌딩 야간 청소 근무 시작하시면 됩니다. 인사팀 직원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미영은, 아니 이제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위험한 게임, 그 시간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미영은 상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완벽한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천사일까요? 악마일까요? 곧 알게 되겠죠.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이 아무리 깊이 숨겨져 있더라도. 마치 처음 호텔에 입사하던 날처럼 미영은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첫 출근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순자로 변장한 미영은 자신의 빌딩에 들어섰습니다. 직원 출입구로 들어서자 젊은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아줌마, 신입이세요? 젊은 직원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목소리까지 바뀐 그녀의 인사에 직원들은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영의 마음이 묘했습니다. 자신의 빌딩에서 이런 대우를 받다니. 하지만 이것도 필요한 경험이었죠.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복도를 걸었어요. 평소 보지 못했던 빌딩의 다른 면이 보였습니다. 권력과 지위가 없으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직원들의 고충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1층 로비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운전기사가 뛰어내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사람은 상훈이었어요. 지수와 함께였습니다. 오빠랑 이렇게 같이 오니까 너무 좋다. 지수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어요. 상훈 앞에서 그녀는 완벽한 약혼녀였죠. 수고하세요. 상훈은 미영에게도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미영은 놀라움을 감추며 고개를 숙였어요. 이런 모습만 봤다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이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걸 지켜보며 미영은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게 진짜 모습일까? 몇 시간 후 미영은 최고층 VIP 라운지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손님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프라이빗 룸에서였어요. 미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내부를 살펴봤어요. 상훈이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보이지 않았어요. 야, 상훈아, 너 정말 대박이다. 1000억대 상속녀랑 결혼하는 거야? 친구가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고집 빌딩들이 다 내 거야. 상훈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미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빌딩들이 다 자기 거라고? 결혼하면 여기 주인이 되는 거네. 부럽다. 부러워. 뭐 그런 셈이지. 상훈이 큰 소리로 웃었어요.
직원들도 다 너 눈치 봐야 할걸.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싹 정리해야지. 특히 나이든 쓸모없는 것들부터. 친구들이 키득거렸어요. 미영은 손에 든 걸레가 떨리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때 젊은 여직원이 술을 가져왔어요. 앞서 상훈이 괴롭혔던 그 직원이었습니다. 주문하신 위스키입니다. 수고했어. 상훈이 대답했지만 그의 시선이 이상했어요. 여직원을 훑어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갑자기 상훈이 물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여직원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미나입니다. 미나야, 좀 앉아. 같이 얘기 좀 하자. 상훈이 갑자기 일어나 여직원에게 다가갔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일하는 중이라. 미나가 뒤로 물러섰지만 상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미나의 손목을 잡았어요. 잠깐만, 그렇게 서두를 거 없잖아. 놓아주세요. 미나가 소리쳤지만 상훈은 더 강하게 잡았어요. 심지어 다른 손으로는 미나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예쁘네. 나랑 따로 만날래? 괜찮게 챙겨줄 수도 있어. 싫어요. 놓으라고요. 미나가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서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요. 그녀는 꾹 참으며 휴대폰을 꺼내 몰래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미나가 간신히 빠져나간 후 상훈의 친구들이 박수를 쳤어요. 야, 상훈아, 너 결혼 전에 미리 맛보게 하는 거야? 뭐 주인이 되면 당연한 권리 아니야? 상훈도 함께 웃었습니다. 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청소 도구를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딸을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상훈의 가면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 봤습니다. 지수에게는 다정한 약혼자였지만 직원들에게는 잔인한 폭군이었죠. 미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훈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미영은 모든 걸 지켜보며 기록했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이었죠. 그날도 미영은 야간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VIP 라운지에서는 또다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상훈이 또 친구들과 모임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곧 정식으로 약혼한다며? 친구가 물었어요. 응, 마침내. 상훈이 답했습니다. 근데 진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야? 또 다른 친구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상훈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랑? 그런 감정적인 거에 휘둘릴 나이는 지났지. 미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뭐야? 실용적인 선택이야. 상훈이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수는 예쁘장하니 괜찮고 무엇보다 재산이 확실하잖아. 게다가 장모 되는 분도 나이가 있으니 이 빌딩들을 내가 곧 물려받을 수 있을 거고. 친구들이 웃었어요. 야, 너 정말 계산적이다. 그래도 지수한테는 잘해주잖아. 당연히 잘해줘야지. 상훈이 시니컬하게 웃었어요. 겉으로는 미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짜 속마음은 뭔데? 친구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어요. 상훈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답답해. 너무 순진하고 착해서. 그런 게 처음엔 좋았는데 이제는 재미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결혼하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상훈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어차피 여자들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돈도 많겠다. 세상에 예쁜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평생 아내 하나만 보고 살라고? 친구들이 박장대소했습니다. 야, 너 정말 나쁜 놈이다. 하지만 현실적이긴 하네. 그때 여직원이 또 술을 가져왔어요. 이번에는 다른 직원이었죠.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새내기 직원이었습니다. 주문하신 브랜디입니다. 상훈의 눈빛이 순간 변했어요.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것처럼. 고마워. 그런데 못 보던 직원이지? 네, 맞습니다. 여직원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이름이 뭐야? 김유나입니다. 유나야? 좀 앉아. 같이 얘기 좀 하자.
상훈이 갑자기 일어나 여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일하는 중이라. 유나가 뒤로 물러섰지만 상훈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유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그렇게 서두를 거 없잖아. 놓아주세요. 유나가 소리쳤지만 상훈은 더 강하게 잡았어요. 심지어 다른 손으로는 유나의 허리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쁘네. 나랑 따로 만날래?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어. 싫어요. 놓으라고요. 유나가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이제 일주일에 2번째 성추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었어요. 상훈이 유나를 놓아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유나는 그 틈에 황급히 도망갔어요. 미영은 재빨리 휴대폰으로 촬영을 멈췄습니다. 모든 것이 녹화되어 있었어요. 결정적인 증거들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들려온 발소리의 주인은 지수였어요. 오빠, 여기 있었구나. 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나타났습니다. 상훈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따뜻하고 다정한 표정으로. 지수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 위에서 남은 일 좀 하느라고. 미안해. 지수가 상훈에게 다가가 팔짱을 꼈어요. 어머, 친구분들도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지수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상훈의 친구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방금 전 대화를 들었다면 지수가 얼마나 충격받을지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이제 가자. 상훈이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응, 오빠.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 미영은 상훈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봤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지수 앞에서는 정말 사랑하는 남자친구 같았어요. 하지만 미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걸. 미영은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을 다시 봤어요. 상훈이 여직원들을 괴롭히는 장면, 친구들과 나눈 충격적인 대화, 모든 것이 명확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때였어요. 딸에게 진실을 말할 것인가? 다음 날 저녁, 빌딩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상훈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것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리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미영은 평소처럼 청소부 순자의 모습으로 빌딩에 있었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날 날이었어요. 저녁 8시 최고층 VIP 라운지가 화려하게 장식되었습니다. 상훈의 동료들과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지수와 태민도 참석했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상훈 오빠. 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지수야. 상훈이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행복한 커플이었어요. 하지만 미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연기라는 걸.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샴페인이 터지고 축하 인사가 오갔어요. 상훈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의기양양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상훈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이번 프로젝트 성공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영은 구석에서 청소하는 척하며 모든 것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발표가 하나 더 있어요. 상훈이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정식으로 약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와!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지수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에요. 축하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미영의 가슴이 무거웠어요. 저 순수한 딸이 진실을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파티가 한창일 때였어요. 상훈이 슬쩍 자리를 뜨더니 복도로 나갔습니다. 미영은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상훈이 화장실 앞에서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응, 나야. 상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내일 시간 있어? 오랜만에 만날래? 미영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약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난 결혼해도 너랑 계속 만날 거야. 상훈이 비웃었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 결혼하면 더 좋은 것들도 많이 사줄 테니까. 내일 예쁘게 나와. 미영의 주먹이 떨렸어요. 약혼을 앞두고도 다른 여자와 만날 약속을 잡고 있었어요. 그것도 자신의 빌딩에서요. 통화를 마친 상훈이 파티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오빠 어디 갔다 왔어?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잠깐 화장실. 상훈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 지수가 내 걱정이 많네. 사람들이 웃었어요.
시간이 더 지나자 사람들이 하나둘 취하기 시작했어요. 상훈도 평소보다 많이 마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젊은 여직원이 새로운 술을 가져왔어요. 며칠 전 괴롭힘을 당했던 미나였습니다. 주문하신 와인입니다.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상훈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은 것 같았어요. 미나야, 상훈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 만났네.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잠깐. 상훈이 갑자기 일어나 미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디 가려고? 같이 있자. 이러지 마세요. 미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상훈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수와 다른 사람들이 대화에 열중하고 있는 틈을 타서 상훈이 미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예쁘다 정말. 그리고는 더 대담하게 미나의 허리를 감쌌어요. 놓아주세요. 미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상훈은 술에 취해 더욱 대담해졌어요. 심지어 미나의 뺨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아이고 손님, 직원한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미영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나타났습니다. 뭐? 청소부가 지금 나한테 큰 소리쳐? 상훈이 미영을 노려봤어요. 죄송해요. 그냥 직원이 곤란해해서. 이런 늙은 쓰레기가 감히 나한테 훈계를 해? 상훈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파티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지수와 태민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어요.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이 빌딩이 발전 못하는 거야. 상훈이 술에 취해 점점 흥분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철썩. 미영의 뺨을 때렸어요. 큰 소리가 파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빠, 지수가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상훈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런 늙은 것들은 다 내쫓아야 해. 그리고는 미영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VIP 공간에 이런 쓸모없는 것들이 기어다니니까 품격이 떨어져. 상훈 오빠, 그만해. 지수가 울먹이며 외쳤어요. 하지만 상훈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어차피 이 빌딩 내 거 될 테니까 이런 쓸데없는 것들은 다 정리해야 해. 사람들이 멈춰 세우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미영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얼굴에 붙어있던 특수 분장용 살갗을 벗어냈습니다. 구부정했던 어깨가 펴졌어요. 가발도 벗어던졌습니다. 파티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미영이 입을 열었어요. 입에서는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할 말 있나? 딸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아들 태미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파티장이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상훈의 얼굴에서는 술이 순식간에 깼어요. 창백한 얼굴로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설마. 미영이 천천히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뺨은 상훈에게 맞아 붉은기가 여전했고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죠. 지수야,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는 확인해야 했어. 너의 행복을 위해서. 뭘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영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 촬영한 영상들을 보여줬어요. 첫 번째 영상, 상훈이 친구들과 나눈 대화였어요. 지수는 괜찮고 무엇보다 재산이 확실하잖아. 이 빌딩들을 내가 곧 물려받을 수 있을 거고 겉으로는 잘해줘야지. 어차피 여자들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지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두 번째 영상, 상훈이 여직원들을 괴롭히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쁘네. 나랑 따로 만날래?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어. 놓아주세요. 세 번째 영상, 방금 전 화장실에서의 통화였어요. 약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결혼해도 계속 만날 수 있어.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무슨, 오빠 이게 정말이야? 지수가 상훈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상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모든 것이 명확한 증거로 남아 있었거든요. 지수야. 미영이 딸의 어깨를 잡았어요. 엄마가 일주일 동안 지켜봤어. 이자의 진짜 모습을. 지수 앞에서는 완벽한 남자친구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폭군이었어. 파티장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빌딩 회장이 직접 청소부로 변장해서 사위 될 사람을 감시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 직원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상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이건 오해예요. 오해? 미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럼 이 영상들도 다 오해인가? 저기 미나 씨한테 내가 물어볼까? 당신이 뭘 했는지.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이에요. 이분이 계속 괴롭혔어요. 손도 만지고 허리도 만지고 성적인 말도 하시고 다른 여직원들도 하나둘 나서기 시작했어요. 저도 당했어요. 술 가져다 드리니까 계속 따라다니면서 전화번호도 달라고 하고 저도요. 만나자고 계속 연락하고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상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게 아니야, 지수야. 상훈이 절망적으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너만 생각해왔어. 정말이야. 하지만 지수는 이미 모든 걸 알아버렸어요. 오빠가 한 말들 다 들었어. 나는 그냥 재산 때문이었구나. 사랑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던 거네. 지수의 목소리가 절망에 차 있었어요. 지수야, 그만해. 지수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그리고는 약혼 반지를 빼서 상훈의 얼굴에 던졌어요. 더러운 놈. 약혼 반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미영이 상훈을 바라봤어요. 너는 사람 위에 있으면 안 될 놈이야. 기본이 없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게 인간의 진짜 품격이니까. 하지만 미영이 말을 멈췄어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명확했거든요. 당장 꺼져. 다시는 이 빌딩에 들어올 생각도 말고, 그리고 내 딸에게도 접근하지 마. 상훈이 마지막으로 항변하려 했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 미영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이미 충분한 기회를 줬어. 하지만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든 사람이 봤고, 상훈이 비틀거리며 파티장을 나갔습니다. 친구들도 어색하게 따라 나갔어요. 파티장에는 미영과 지수 그리고 빌딩 직원들만 남았습니다. 지수가 어머니를 안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미영도 딸을 꽉 안았습니다. 아니야, 지수야. 사람을 믿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야. 다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지. 입에 상처가 쓰라렸고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어요.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빌딩 직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미영은 직원들을 바라봤어요. 이들이 바로 빌딩의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미안했습니다. 제가 미리 알아봤어야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해서. 한 직원이 나섰어요. 회장님, 괜찮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감사해요. 저희를 가족처럼 생각해 주셔서. 그날 밤 미영은 지수와 태민과 함께 빌딩을 둘러봤습니다. 20년간 지켜온 이 공간, 이제는 정말로 안전했어요. 엄마. 지수가 말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더 똑똑해질게요.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를게요. 그래, 지수야. 하지만 너무 의심하지는 마라.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많으니까. 미영이 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것이 아무리 깊이 숨겨져 있더라도. 1년이 지났습니다. 미영은 아침 일찍 빌딩에 나와 직원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수가 보고서를 들고 말했어요. 작년 대비 40% 상승했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특히 직원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았어요. 미영은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상훈 사건 이후 빌딩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직원들이 더욱 자신감을 갖고 일하게 되었어요. 회장님이 직접 저희와 함께 일해보셔서 저희 고충을 아시니까 정말 달라졌어요. 한 직원이 말했어요. 그날 청소부로 일했던 경험이 미영에게는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빌딩의 진짜 주인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모든 직원이 소중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회의가 끝난 후 미영은 혼자 빌딩을 둘러봤습니다. 로비에서는 젊은 직원이 손님을 정중히 안내하고 있어서요. 카페에서는 직원들이 활기차게 일하고 있었고요.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때 프론트에서 방문자가 있다는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미영이 로비로 내려가 봤어요.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상훈이었어요. 1년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깔끔했던 정장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고 자신감 넘치던 표정도 사라져 있었어요. 회장님, 상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뵐 수 있을까요? 미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어요. 좋아요. 사무실로 올라오세요. 사무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상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상훈이 말을 망설였어요. 제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때 일이 알려지면서. 미영은 놀라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말단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상훈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처음에는 억울했어요. 회장님이 너무 하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미영은 조용히 들었어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제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게 됐어요. 상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무시당하고 함부로 대해지고 그때서야 알았어요. 제가 빌딩 직원들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미영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오늘 온 거예요. 직원분들에게 사과하고 싶어서. 특히 미나 씨에게, 그리고 지수에게도요.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미영은 잠시 생각했어요. 직접 얘기해 보시겠어요? 상훈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하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어요. 미영이 미나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미나가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상훈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이분이? 미나 씨. 상훈이 일어나 90도로 인사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나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사과하러 왔어요. 변명할 생각은 없어요. 그냥 죄송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상훈이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미나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사과는 받겠어요.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이에요. 상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미나가 나간 후 미영과 상훈이 다시 마주 앉았어요. 상훈 씨, 미영이 말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상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미영은 지수와 태민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엄마, 상훈 오빠가 왔다며요? 지수가 물었어요. 응, 많이 변한 것 같더라.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어. 미영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지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다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래, 그래도 돼. 미영이 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그런데 엄마, 지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저 이제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누구? 빌딩 관리를 담당하는 김 대리님 정말 착하고 성실해요. 미영이 웃었어요. 그래? 이번에는 처음부터 엄마가 조사해 볼까? 안 돼요. 지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판단할 거예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를 거예요. 미영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빌딩 최고층에서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그 사건 정말 힘들었지만 소중한 교훈을 얻었어요. 진짜 사랑은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드러난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빌딩 로비에서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것이 그녀가 평생 꿈꿔온 빌딩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곳,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의 공간. 그리고 지수도 이제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요. 미영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영 회장님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실화 사연들이 더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이야기를 가져올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따뜻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